오늘은 대한민국 산업현장 교수이자 인천시 자동차 명장 1호죠. 고동원 교수님. 이번 전기차 화재 사고는 주차해놓은 상태 내에서 사고가 이제 발생한 걸로 보이는데요. 이번 EQ 350 벤츠 이 차량의 어떤 특징이라면 NCM 페르시스 이제 중국 제작 회사에서 제조하는 이제 배터리를 장착을 했거든 자체가요. 그래서 이 배터리의 어떤 문제라면 이제 리튬이온 배터리로서요. 항시 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배터리에 대한 어떤 결함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자체가요. 요번에 그 시사 프로그램이죠. TV 프로그램 이슈터치 프로그램에 그 전기차 요즘에 그 화재 사건 때문에 우리 고동원 명장님께서 직접 방송국에 나가셔가지고 그 시사 프로그램에 또 출연을 하셨던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와, 진짜 뭐 고동원 명장님 스케줄이 거의 뭐 자동차계 이명웅입니다. 요즘에 뭐 전기차 화재 때문에 그 뭡니까? 인천 청라의 벤츠, 그 다음에 충남 금산의 EV6인가? 그 다음에 또 요즘에 또 며칠 전에 테슬라까지. 아, 이거 뭐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이 전기자동차 화재 때문에 지금 난리인데 요즘에 그 사건 사고로 일어나고 있는 전기자동차의 화재 원인으로 좀 추정되는 것들이 어떤 원인들이 있는지 이것부터 좀 말씀 좀 해주셨으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전반적으로 국내, 국외에 이제 전기자동차 화재가 많이 발생을 했잖아요. 그러니까요. 대부분 화재 원인으로서는 크게 다른 건 없습니다. 대부분 배터리에서 어떤 문제가 돼서 화재가 발생했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전기자동차를 끌고 다니시는 분들 배터리 관리 어떤 점들을 좀 우리들이 주의를 하면서 운행을 해야 될지 그 부분도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지금 배터리로 인해서 사고가 이제 많이 발생했잖아요. 네. 그래서 일단 화재 원인이 대부분 배터리라고 했는데 이제 배터리 관리가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럼 운전자가 배터리 관리는 뭐 특별할 게 없어요. 아니 뭐 충전소밖에 더 갑니까 저희가? 그렇죠.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운전자가 이제 관리를 해야 될 부분이 있다면 제일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이제 어떤 과속 또는 이제 과정, 화물차 같은 경우 아니 자동차인데 과속도 못해요? 이제 할 수는 있겠죠 자체가요. 그 다음에 과부하, 어떤 모든 에어컨을 킨다든지 히터를 킨다든지 전반적으로 풀 이제 어떤 부하를 준다든지. 전기 제품이니까. 그렇죠. 그 다음에 과속을 하게 되면 어떻게 돼? 규정 속도보다는 어떻게 돼? 그만큼 받게 되면 못하는 그 많은 어떤 부하를 받겠죠 그 자체가요. 그 다음에 어떤 또 과정, 짐을 너무 많이 실어. 아니 차에 화물차 같은 경우, 짐도 못 실어요? 화물차 같은 경우 이제 와, 어떤 적재량보다 더 이상의 이제 짐을 싣게 되면 짐이 무겁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요? 그만큼 과부하 걸린다는 얘기죠. 그래서 어떤 과속이라든지 어떤 과부하라든지 이런 부분은 좀 주의해야 될 부분 갖고 운전자가 할 부분은요. 그 다음에 이제 대부분 이제 흔히 우리가 얘기하는 건 충전 얘기하잖아요. 충전율. 충전 인프라 말씀하시려고요? 아니 충전을 시키는데 급속 충전할 것이냐 완속 충전할 것이냐. 그렇죠. 예. 뭐 충전율을 또 몇 프로 이상 해야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이 현재 이슈가 되고 있잖아요. 아니 근데 명장님 그 한간에는 전기자동차를 충전을 할 때 뭐 8, 90% 이상 충전하지 마라 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맞는 얘기인가요? 그건 무슨 얘기지 그게? 이제 배터리 충전도 이제 급속 충전이 있고 완속 충전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대부분 이제 완속 충전을 해야만 이 배터리 관리가 좋은 부분이고요. 네. 또 완속 충전만 계속해도 안 돼요. 급속 충전도 10회 중에 한 번씩은 해줘야 될 부분이고요. 아니 무슨 충전을 그렇게 너무 빡센데요. 네. 뭐 이렇게 복잡하네. 그 다음에 배터리가 20% 이하 될 때, 20% 이하 될 때 충전을 더 해야 될 부분이고, 20% 이상일 때는 충전하면 안 돼요? 아니, 돼도 상관없어요. 근데 이게 완전히 방전될 때는 안 돼요? 방전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아따 진짜 빡세네. 또 80에서 90% 이상 충전하면 어떻게 돼요? 또 배터리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지금 대부분 얘기하는 부분들이 90% 이상 충전하지 말아라. 네, 이런 얘기를 많이 하고 있잖아요. 야. 그 다음에 이제 배터리 관리라고 하면 우리가 지금 여름철 같은 경우는 특히 뜨거운 햇빛에 노출되면 어때요? 그러니까 올 여름 같이. 그렇죠. 네. 외기 온도도 올라가지 또 배터리 자체가 열을 받으면 어떻게 돼? 그렇지 않아요? 배터리도 열을 받지. 맞다. 예. 그래서 장시간 뜨거운 햇빛에 노출하는 것은 좀 삼가해 줬으면 하는 어떤 그런 부분이 있겠습니다. 근데 명장님 삼가를 할 수가 없는 게 우리 모든 국민들이 다 아파트나 실내 주차장이 있는 데서 사시는 게 아니잖아요. 맞아요. 저도 야외 주차를 하면서 살고 있거든요. 그럼 저 같은 경우는 전기 자동차를 못 산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한여름 우리나라 같은 여름철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면 그런 뭐 피하라는 거지. 장시간 뜨거운 곳에 노출시키는 것을 피하라는 얘기지. 뭐 장시간 뜨거운 곳에 놔둬도 사실은 뭐 자동차가 문제가 되면 안 되겠죠 그 자체는.
아니 그리고 명장님 이게 지금 맞는 얘기인지 모르겠는데 전기 자동차가 만약에 화재가 났을 때 그때는 그 전기 자동차가 완전히 전소될 때까지 그냥 그걸 불을 꺼야 된다. 완전히 전소가 돼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제가 어디서 들은 것 같은데 이게 무슨 얘기인가? 대부분 전기자동차 화재가 발생하면 소방관들이 보통 8시간 이상 지원을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8시간. 아니 8분이 아니고요? 네. 내연기관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 대부분 뭐 30분, 한 3, 40분이면 끄잖아요, 자체가. 그렇죠. 소화기 분무 그걸로 해가지고 끄잖아요. 네. 근데 전기자동차는 쉽게 꺼지질 않습니다, 자체가요. 우리가 흔히 많이 하는 얘기 어떻게 열폭주라고 그러잖아요. 리튬이온 배터리 특징이 한번 폭발을 하게 되면 연쇄 폭발이 일어나요, 자체가요. 그래서 소방관들이 불을 끌 때는 어떻게 돼요? 계속 연실 물을 뿌렸죠. 네. 이제 그 방법이 안 되니까 지금 어떤 방법을 쓰냐면 수조 형식 차를 가둡니다. 병풍처럼 만들어가지고 차를 병풍을 에워싸요. 그냥 물을 거기다 뿌려서 담궈야 돼. 수조로 이제 가둬야지. 이제 물에다 담궈야 돼요. 또 그런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질식 소화포라는 게 있어요. 에? 질식 소화포. 사람도 어떻게 질식되게 씌워버린다, 이불처럼. 아예. 이런 방법이 있는데, 이제 우리 정부기관에서도 앞으로 이제 전기자동차 충전 관련해서는 이런 방법이 있어야 되리라고 봐요. 어차피 지금은 스프링클러가 이제 충전 시설마다 다 있어야 돼요. 물 이렇게 연기나 불 나면 이 천장에서 물을 쫙 뿌려주잖아요. 그렇죠. 밑에도 바닥에도 있어야 되겠죠. 아 명장님 지금은 그게 없어요? 없죠. 아 이게 문제였네. 특히 이제 아파트 지하 주차장 같은 경우는 어떻게 돼요? 아, 이제는- 밑바닥에다 스프링클러 있어야 되고요. 네. 천장에도 스프링클러 있어야 돼요. 이제 이렇게 가야 될 부분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내화 시설. 내화? 내화. 불이 나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위협으로 번지지 않게끔 아. 그 칸을 만들어가서 내화 시설을 만들어야 되겠죠. 아니 전기 자동차를 뭘 또 어떻게 칸을 만들어요, 명장님? 어쩔 수 없어요. 이번에 지하 주차장에 어떤 화재가 발생하면 아 충전 시설이 있으면 내와 벽돌 쌓아야 돼, 자체가 이제 외부하고 이거 불이 쉽지 나면 않네, 쉽지 그 않네. 내부에서 불이 더 이상 번지지 않도록 이제. 그럼 이제 뭐 건설 회사가 됐던 뭐 나라 정부기관 말씀하셨지만 기관에서 그 전기 자동차 전용 주차 시설에 대해서 좀 신경을 이제 좀 써야 되겠네요. 안 쓰면 안 되죠, 이제는요. 그러면 명장님 여기서 저희 준비해온 원고에 없는 애드립 질문 하나 명장님께 드릴게요. 소비자 입장에서 요즘에 전기 자동차가 몇 년 전하고 달리 보조금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그 다음에 제가 원하는 뭐 예를 들자면 뭐 이른바 뭐 테슬라라든지 이런 거를 제가 한번 사볼까 딱 검색을 했더니 그 보조금이 다 나갔대요. 연초에 다 나가서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못 산 경우가 있었는데 보조금을 좀 시원시원하게 쏴줘야 우리 소비자들이 다시 전기 자동차 쪽으로 좀 시선이 갈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는 친환경 자동차를 이제 보급하기 위해서, 구매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돼요? 소비자한테 보조금을 지원해 줬잖아요, 자체가요. 네, 처음에는 그렇잖아요. 많이. 현 시점에는 보조금도 20% 30% 이제 주질 않습니다. 그거 봐요. 아. 그 다음에 내년부터는 거의 없을 거예요, 이 자체가요. 야, 이제 내년부터. 갈수록 이제 거의 없어져요, 이 자체가요. 하긴 뭐 보조금은 또 우리나라 국민들이 내는 세금.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전기 자동차는 현재 이제 그 정체라고 보면 돼요. 정체요? 네, 정체. 자꾸 이슈가 되잖아요, 화재. 아니 또, 그러니까. 또 어떤 거냐 명장님, 뭐 차에서 불이 났는데 사람 안에 질식해가지고 있는데 밖에서 보고 끊으려고 하는데 문이 뭐 안 열려가지고 뭐 별 지금 전기 자동차에 대해서 너무 사건 사고가 많으니까. 화재가 발생하면 문이 안 열려가지고 그러니까요. 운전자는 이제 화를 입을 수 있잖아요. 예. 그래서 전기 자동차를 운전하시는 분들은 꼭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차 안에 가벼운 망치, 해머 하나를 가지고 다녀라. 자, 일반 다른 차량들은 도어를 열게 되면 내부 캐치가 케이블 방식입니다. 근데 전기 자동차는 아니에요. 전기 자동차는 액추레이터 타입이에요. 그런 액추레이터. 액추레이터? 그러다 보니까 전기가 망가지면 차단이 돼버리면 열 수가 없다는 얘기죠. 아니, 자, 다른 차량들은 케이블 방식. 네. 어떤 불이 나더라도 열면 열립니다, 자체가. 야. 그래도 전기 자동차 화재가 발생했을 시 어떻게 돼요? 운전자는 의식을 잃어버릴 때는 자칫 큰 화를 입을 수가 있기 때문에 예. 꼭 가벼운 망치 하나 들고 있으면서 유리를 과감히 끼야 돼요, 자체가요. 아니 뭐 저 같으면 그냥 안 사겠습니다. 아니 그럼 명장님, 이 전기 자동차를 만약에 이제 타고 싶으신 분들은 구매를 하셔서 운행을 하시잖아요. 전기 자동차를 타시는 분들 끌고 다니면서 주의를 해야 될 점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좀 전에도 얘기했지만 주의할 점 간단해요, 자체가. 운전자라 살 수 있는 부분, 충전 상태 이제 관리 잘해야 되고요. 90% 이상 충전하지 말아라든지, 아니면 또 지금은 다니다 보면 전기 자동차는 배터리가 차량 제일 밑에 깔려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차고가 났다는 얘기죠. 맞습니다. 네, 예. 차고 났기 때문에 자칫 방지턱이라든지 아니면 경사길 내려다 보면 배터리가 충격해서 부딪힐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면 또 거기서 또 과부하가 일어날 수 있는 그렇죠. 거고. 충격으로 인해서 어떻게 돼요? 배터리 손상이 가면 네. 결국은 배터리에 또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는 얘기죠. 이런 부분들이 좀 조심해야 할 부분이라고 봅니다.
솔직히 제 주변에도 전기 자동차 타시는 분들이 은근히 많거든요. 근데 그분들 이렇게 얘기 들어보면 되게 그래도 흡족해 하고 내연기관보다 연비가 너무 탁월하고 너무 좋아서 너무 잘 끌고 다닌다 이런 분들도 되게 많거든요. 근데 이렇게 화재 때문에 이런 일들이 이렇게 일어나면 지금 내연기관에서 전기 자동차로 넘어가려고 하시는 분들은 일단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 회사에서는 어떤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전기 자동차 제작사들은요, 예. 배터리가 되게 문제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LG 솔루션이죠, 뭐 SK온, 여러 또 배터리 회사들이 있겠죠. 그렇죠. 삼성, 파라시스 뭐 여러 가지 많이 있잖아요, 자체가요. 그런데 배터리를 제작 생산할 때요, 이런 안전을 고려해서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좀 자기들이 어떤 생각을 해서 했으면 좋겠고요. 그다음 BMS라는 게 있습니다. 배터리를 총 관리하는 시스템이죠, 모듈이 이 자체가요. 모듈이 있어요? 네. 근데 이 배터리 컴퓨터라고 보면 되겠죠. 이 그렇죠, 자체가. 그렇죠. 예, 예. 이 컴퓨터에서 어떤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바로바로 어떤 차단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획기적으로 좀 만들어져야 돼요, 이 자체가. 지금 제가 그래서 여러분 제가 아까 어떤 질문 드리려고 했었냐면 전기 자동차도 명장님 보증기간이라는 게 있잖아요. 지금의 보증기간 현 보증기간이 얼마인지 전 모르지만 곱하기 3 정도는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의 뭐 6천만 원, 7천만 원 이러던데 가격이 배터리나 뭐 이런 게 좀 문제가 생기면 보증기간이 짧으면 나중에 우리 소비자들이 어떡합니까? 기술 수준이 아직 전기 자동차가 떨어지는데 그럼 보증기간을 그 비례해서 기술 수준이 떨어짐과 비례해서 보증기간을 늘려줘야죠. 맞아요. 우선 차가 몇백만 원도 아니고 지금 현재 전기 자동차나 하이브리드 자동차가 고장이 나면 정비할 수 있는 데가 한계가 돼 있어요, 이 자체가. 그것도 진짜 큰 문제라고 그때 명장님께서. 그래서 기술 인프라라고 그러죠, 그 자체가. 그렇죠, 예, 예. 기술 인프라가 너무나 부족하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 번 고장이 나면 이건 방법이 나오질 않습니다, 자체가요. 이런 부분도 정부에서는 기술 인프라 관련해 가지고 많은 어떤 기술 지원이라든지 아니면 자동차도 결함이 생기면 거기에 관련해 가지고 보증기간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충분히 검토를 해야 되라고 봅니다. 그래야 소비자들이 믿고 그래도 살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 제가 좀 마지막 질문을 네,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전기 자동차 이거 뭐 겁이 나서 이거 어떻게 뭐 살 수 있겠냐 이런 이제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가 있지 않습니까?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전기 자동차의 전망 명장님께서는 전문가로서 어떻게 전망을 하시는지 이걸 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전기 자동차의 전망, 좀 전에 얘기했지만 현재는 정체 상태다. 그렇죠. 너무 많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이제 발생을 했고요, 자체가요. 예. 여기에 대해서 안전 대책이 좀 나와야 될 부분이고 이게 실제로 개선되지 않으면 앞으로 전기 자동차의 어떤 시장은 밑으로 더 추락할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전기 자동차도 배터리가 생명인 만큼 배터리의 어떤 거 관리에 굉장히 중점을 줘야 될 부분이고요. 그래서 배터리 자체가 제가 볼 때는요, 현재 우리가 리튬이온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앞으로 나올 게 전고체 배터리입니다. 그렇죠. 전고체 배터리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여러분들께서도. 그래서 전고체 배터리가 결국 어떻게 돼요? 장착이 되는 시점에 그때는 제가 적극적으로 좀 권장을 하고 싶어요. 그러면 저도 건의 하나만 더 하겠습니다. 나한테 하지 말고 저기다. 저 전기자동차 저기 업체분들 아니 아까 명장님도 말씀하셨고 저희가 들었죠. 저희가 전기자동차 오너 드라이버들 충전소에서 충전할 때 뭐 20% 밑으로 내려가서 충전하지 말고 20% 이상에서 충전해라. 그 다음에 90% 이상 충전하지 마라. 아니 그런 거를 컴퓨터 상에서 차 안에서 차가 컨트롤을 해줘야죠. 무슨 아날로그 시대입니까? 저는 이것도 큰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전 이해를 못 하겠어요. 왜 그걸 우리 소비자들이 충전소에서 가만 20% 아니 알아서 컴퓨터가 해줘야 될 거 아닙니까? 전 그런 생각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런 시스템이 이제 갖춰져 있고요. 지금은 그런 게 있어요? 이제 합니다, 자체가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금 보면 충전을 90% 이상 하지 말라고 그러잖아요. 그렇죠. 핸드폰도 마찬가지예요. 그 이유가 있어요. 오래오래 쓰라고. 아니 사람이 밥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저같이 되죠. 그런가? 예. 배가 어떻게 과포화 상태니까 어떻게 돼? 너무 힘들어. 힘들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죠? 많이 먹으면 취하지요. 체하죠. 배터리도 똑같아요. 배터리가 체해요? 그렇죠. 아니 무슨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많이 먹으면 압력이 높아지잖아요. 잠깐. 그러면서 어떻게 돼요? 안에 있는 양극과 음극에 있는 분리막이 결국은 변형이 돼서 어떻게 돼요? 이탈이 돼가지고 쇼트가 된다든지. 그래서 사람도 적당히 밥을 먹으면 편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90% 이상을 하지 말라는 부분이고 지금은 이제 배터리도 충전 관련해가지고 PLC라는 모뎀이 있어요. 자체가 모듈이요. 무슨 모듈이 있어요? 어느 이상 충전이면 자동으로 차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있어야죠. 그래서 앞으로 완속 충전기에서는 무조건 그 자체를 아마 장착 의무적으로 해야 된다고 봐요, 나는. 그러면은 명장님 그 의무적으로 다 전기 자동차가 그 시스템이 될 때까지 전기 자동차는 좀 이렇게 뭐 음식도 백화점 가서 이렇게 맛보라고 주잖아요. 전기 자동차를 좀 뿌려 주십시오. 공짜로 우리가 좀 타보게. 그 다음에
이 정도면 괜찮은데 그때 파시라고. 이거 뭐 지금 화재가 이렇게 지금 21세기에 이렇게 화재가 나고 있으니 지금 전기 자동차를 비싼 돈을 주고 거의 뭐 1억이 넘는 차도 많잖아요. 많지요. 그거를 뭐 현찰 주고 사신 분, 또 할부로 사신 분, 그분들은 얼마나 지금 스트레스겠어요. 이것도 나중에 그 감가상각률 이것도 떨어질 수도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 좀 신경을 많이 아직은 써야 되는 그런 그 차종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좀 안타깝네요. 그래요. 아무튼 현재 전기 자동차 안전 관련해 가지고요. 예. 저도 정부기관에 많은 건의를 하겠습니다. 자체가 아. 현재 문제되고 있는 어떤 문제점들 예, 예. 이런 부분들을 보완을 해야 될 부분이고 예. 그다음에 전기 자동차 관련해 가지고 아까 보증 얘기했잖아요. 예, 예. 이 보증이라는 자체는 전기 자동차는 출고해서 폐차될 때까지 해줘야 될 자체가요. 야, 명장님, 여러분, 고동원 명장님께서 전기 자동차는 출고해서 폐차할 때까지 보증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정부에서 해줘야 돼요. 이거 국회 발의를 그럼 명장님 또 증인으로 나가시는 겁니까 이렇게? 한번 해볼 생각이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가 친환경 자동차 아니에요. 우리가 그렇죠. 정부기관에서 이걸 장려했던 부분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 장려했던 부분이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소비자가 이걸 애용할 수 있도록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런 어떤 거 대책이 필요해, 이 자체가요. 돈이 한두 푼이냐고요. 이게. 처음만 해놓고 어떻게 돼요? 중간에 정책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회사 배만 불려주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안 되기 때문에 요번에 또 고동원 명장님이 국회에 또 발의하시러 또 가신다고 하니까요. 여러분들 많이 기대해 주시고 아무튼 지금 전기차를 몰고 계신 분들 너무 많은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고동원 명장님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을 좀 참고하시고 숙지하시고 운행하시면 별 탈은 없을 거고요. 예. 그래, 이런 문제점들 앞으로 개선돼야 할 부분들 예. 그다음에 어떤 보증이라는 내용들은 저희들이 어떤 뭐 단체라든지 예. 그렇게 통해서 예. 아무튼 국토부라든지 정부기관에 한번 건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또 명장님 또 국회의원분들하고 또 친하시니까 잘 좀 교통 정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예. 오늘 명장님 너무 말씀 잘 들었고요. 예. 그러면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래요.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